안녕하세요. 마술하는 세무사 마세TV 이환주입니다. 어, 올해는 좀 자주 인사드리고 좋은 정보를 좀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3년 전에 한번 찍었던 내용이긴 하지만, 최근에 이와 관련된 예규가 나와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, 이 저가 양도와 관련된 취득세가 좀 개정이 되었죠. 이 내용을 조금 잘못 오해하면 취득세에 대한 생각지 못한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3억까지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로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는데, 이와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사위나 며느리까지 활용하면 3억이 아니라 6억까지 저가 양도가 가능하다. 특히 이제 서울에는 20억이 넘는 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 규정을 좀 더 활용하기가 좋은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자,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 특수관계인 간에 이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이 파는 사람 입장에선 소득세법의 영향을 받고요. 사는 사람,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법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. 파는 사람은 자,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5% 이상 차이가 나면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해서 그 내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사온 가격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림에 있는 것처럼 시가 15억짜리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자녀한테 팔았을 때 자녀로부터 12억만 받았다. 그러면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 또는 시가의 5%, 여기서는 시가의 5% 이상 차이가 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양도가액, 내가 12억을 받았다 하더라도 15억 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반대로 양수자 입장에서는요, 시가와 대가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의 30%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만 증여세법상 과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15억짜리 부동산을 12억에 사올 경우에는 증여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. 이게 법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략히 좀 보고 지나갈게요. 소득세법 제101조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. 납세지원할 세무서장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, 자, 좀 빨리 넘겨볼게요. 이때 나오는 게 그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을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시가와 거래 대가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%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고, 자, 증여세법도 빠르게 보겠습니다. 결국은 여기서도 상증세법 35조 및 시행령 26조에 나와 있는데, 여기서도 얘기하는 건 뭐냐?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사오거나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이상의 차이가 난다. 뭐가?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. 그럴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한다. 그때 이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시가의 30%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 원, 둘 중 적은 금액.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5억짜리 부동산이라면 12억을 주고 사왔을 때 증여세법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게 3억이 아니라 6억까지 저가 양수가 가능하냐? 이 부분은
이제 증여세법이라는 거는 세금을 내는 것도 수증자 기준이에요. 증여자 기준이 아니라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20억, 30억짜리 부동산을 내 아들에게만 넘기는 게 아니라, 또는 내 딸에게만 넘기는 게 아니라 아들,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배우자, 즉 사위나 며느리에게 같이 넘기면, 즉 자녀 부부 입장에서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수증자가 두 명이 되죠. 그때는 각각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받아서 각각 시가의 30%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면 증여세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죠. 따라서 2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 부부에게 넘긴다라고 했을 때, 증여한다라고 하면 20억이 10억씩 쪼개지죠. 그때는 3억씩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7억씩만 넘기면 돼서 20억짜리 부동산을 사오지만 실질적인 현금은 14억만 들어가게 된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. 자, 금액을 좀 낮춰볼게요. 20억이 넘을 경우에는 각각 3억씩 6억까지 되지만 그 언더일 때는 3억과 30%중 적은 금액으로 가기 때문에, 만약에 지금처럼 12억짜리 주택을 가져온다. 그럼 각각 6억이죠. 그럴 경우에는 3억보다 30%가 좀 더 적어요. 그래서 적은 가액만큼만 뺄 수 있는 겁니다. 6억에 30%면 6, 30, 1억 8천이죠. 그래서 각각 4억 2천의 현금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0억이 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수중자별로 3억씩 싸게 사올 수 있고, 10억 넘고 20억 사이일 때는 각각 30%씩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다. 그럼 10억 이하 주택은 사실 단독이나 공동명의나 큰 차이가 없다. 왜? 어차피 10억 언더일 때는 개인으로 사도 30%, 공동 명의로 해도 30%까지만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좀 전에 예를 든 걸 다시 한번 보면 12억짜리가 아니라, 8억짜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. 8억짜리를 개인이 사온다. 그러면 30% 저렴한 거니까 38에 24, 2억 4천 싸게 사오죠. 그런데 8억짜리를 부부가 공동으로 사온다라고 하면 각각 4억입니다. 4억에 30%면 1억 2천이죠. 1억 2천, 1억 2천 합치면 단독으로 할 때와 동일한 2억 4천만큼 싸게 사올 수 있기 때문에 10억 이하의 주택에, 정확히 10억 미만의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이던 공동 명의로 증여를 받던 큰 차이가 없다. 네, 3억 미만입니다.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3년 전에도 찍었는데 지금 왜 다시 찍냐? 사실 3년 전에 찍을 때도 법 논리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. 각각 법에서 나오잖아요. 증여세법은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, 딸과 사위 또는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받는 각각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맞아요.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야, 너 이거 세금 줄이려고 편법 쓴 거 아니야? 라고 실질과세 원칙의 논리로 접근을 해버리면 사실 좀 곤란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좀 납세자한테 유리한 긍정적인 그 예규가 나와서 좀 공유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자, 일단 작년 12월에 생산된 예규예요. 자, 내용을 보면 질의인은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각각 지분 50%씩 양도할 예정입니다. 이때 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지분으로 각각 양도할 경우 상증세법 35조에 따른 기준금액 산정 시 그 3억 또는 30% 규정이죠. 자녀 부부가 받은 주택의 가액을 합산해서 볼 거냐? 아니면 각각 지분에 해당되는 시세대로 볼 거냐? 요거에 대한 질문입니다.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,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이 상증세법 35조 1항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익에서 해당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, 여기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. 이 경우 기준 금액은 뭐다? 양수 또는 양도할 때 양수자별 또는 양도자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다. 즉, 우리는 이런 고가주택을 자녀 부부에게 넘길 때 각각 3억씩 싸게 사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예규를 통해서
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저가 양도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. 올해부터 바뀌었죠. 이 취득세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. 사실 작년까지는 이 저가 양도를 상당히 많이 활용했어요. 이 자녀 부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왜? 예를 들어 15억짜리를 자녀한테 10억에 넘겼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자녀는 3억을 초과한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냅니다. 그럼 2억의 증여세가 얼마죠? 1억에 10%, 초과한 1억에 20%, 그러면 3천만 원입니다.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녀는 엄마한테 2억을 줘야 될 거를 3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2억에 상당하는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것보다 쌉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이 취득세 규정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. 왜?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고 대가를 지급한 게 확인이 된다면 그게 시가대로였던 적은 금액이었던 대가를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라면 이 거래 자체를 증여가 아니라 주택의 유상취득으로 봐서 주택의 유상취득세율 이래서 3%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왔는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. 어떻게? 자, 실제 소유권 이전 및 대가 지급이 있다 하더라도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%,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라면 해당 금액을 유상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서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한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일반적인 증여세는 3.5%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? 이 증여취득세율을 적용받으면 3.5가 아니라 12%, 거기에 이제 농특세와 부가세가 더 붙게 되면 13.4%까지 세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규정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3억만 싸게 사면 되겠네? 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시가 15억짜리다. 그럼 자녀는 12억을 주고 사오면 취득세가 어떻게 된다? 증여취득세율을 적용받는 거예요. 증여취득세. 딱 3억 이상부터 문제가 되니까. 그럼 우리가 취득세법상 문제가 안 되려면 15억짜리를 살 때는 12억이 아니라 최소한 12억 100만 원이라도 더 주고 사와야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. 왜?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%,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취득세율을 적용한다니까 이상이라는 의미는 이 3억 원을 건드리는 거예요. 3억 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3억보다 좀 더 적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아는 분도 요것 때문에 이 증여취득세로 좀 중과를 맞을 뻔한 부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잡아줬던 기억이 나서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오랜만에 찍으려니까 상당히 좀 저도 어색한데 앞으로 좀 짧게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것, 또 기사거리 중에 괜찮은 것도 있으면 하나씩 찾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마소라는 세무사 마세TV 이완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